저희가 김근식 얘기는 뭐 누차 전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자의 범행, 지금까지의 범행 그것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2006년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짐이 너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달라 이런 말로 승합차로 유인해서 때리고 또 성폭행까지 한 사람입니다. 기소 당시에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1명, 17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9살에서 13살 사이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후 15년을 받고 만기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재구속되면서 현재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진짜 만기 출소를 앞두고 갑자기 재구속됐던 이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이제 새 피해자가 나타났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2020년 전후되면 지금 2006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조두순 사건이나 그다음 김건식 사건이나 또 2020년 전후에서 그 조두순이 나오는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폭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때 이 피해자가 저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나를 성추행 사람이네. 저는 정말 뭐가 다행인가 하면 지금 보면 저 김건식 얼굴 저거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거든요. 근데 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나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2020년 12월 말에 계양경찰서에 알리고 계양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보완하고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수사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탄탄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법리를 잘 검토해서 사실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도 범죄의 소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김근식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당하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심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이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걸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가 사실은 이 내용도 자기가 2006년도 사건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는 출소를 해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또 내 얼굴이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출두해가지고 본인이 소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신문이 한 40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났는데 오늘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일단 구속을 시켰고 특별한 정황이 없어요. 합의를 했다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시민들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6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나왔는데요. 구속 상태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이 신청을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애초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했을 때 구속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었죠. 이번 심사에서도 역시 크게 판단을 뒤집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마치는 대로 늦어도 내달 초에 김근식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재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근식에게 나도 그 피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자가 팀장님 네. 두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을 보게 되면 2002년 김근식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물건을 이제 도와달라 해서 하는데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성추행 당한 걸 위해서 소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2002년도에 성추행 당한 거는 불행하게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면은 사실 경찰에서는 이거를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야 되는데 신고하게 되면은 또 고소하게 되면은 수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사를 하되 수사는 진실은 밝히되 아마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되기 때문에 송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두 번째 이 추가 피해자의 경우는 해외에 계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국내 언론에서 이 김근식 얼굴 이렇게 막 계속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이 사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은 김근식이 출소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된 직후에요.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이라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언론에서 접한 이 김근식 얼굴과 수법 보고 어린 시절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다라면서 신고를 한 건데요. 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 피해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이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 근처에서 부모님 기다리다가 남성을 만났고 그 당시에 장소의 집원, 특징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남성이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라면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아동 성범죄자 상습적이었잖아요.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건들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언론 통해서 김근식 모습을 접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23년 세월이 흐른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는 용기를 내서 최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효와는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20년 전 사진을 보고 이놈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정도면 그분들의 그 어렸을 때 당한 피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냥 이 얘기만 듣고도 아실 수 있잖아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일단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수사는 재개해 보겠다. 네. 하지만 공소권 없음 이런 걸로 만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2006년도 사건 이걸로 지금 재구속이 지금 된 상황인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2006년도 사건은 이 7년 안에 2011년도에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의 제한이 풀렸는데 나머지 사건은 1999년 사건입니다. 저건 7년 당시 7년의 강제추행죄가 예. 다 2009년 또 아니면 7년 정도에 종료가 되니까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건은 적용이 안 되고 2006년 사건은 지금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은 수사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되 처벌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참 공소시효라는 게. 자, 그리고 승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검찰이 이 김근식에 대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일면 쉽게 말해서 화학적 거세 이거에 대한 이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말씀 좀 주세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오늘 오기 전까지 대검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부칙에 정말 멋진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충동 약물 치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범해진 범죄도 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따라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2011년에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만들어졌고 이 범죄는 2006년에 저질러졌지만 2011년 전에 범해진 이 2006년 범죄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칙 경과조항 때문에 지금 성충동 약물치료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타사 단독 보도였는데 8차례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박모라는 자가 있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범행을 8차례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이 자가 11월 5일 날 출소한답니다. 11월 5일 날.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정말 이 김근식, 조두순 저희가 이렇게 딱 특정인에 대해서만 온 나라가 부글부글 할 게 아니라요. 진짜 이게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자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박모와 김근식의 차이는 뭐냐? 자, 김근식은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는 16년 전 사진이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언론과 여론이 이 김근식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모, 박시성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고 이걸 취재했던 그 언론사에서도 몰라요. 때문에 이렇게 사진, 이 신상, 이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상 공개 이 문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힘 모아서 어떤 제도 변화 같은 거 저 끌어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